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산업안전의 개념과 중요성입니다. 산업안전이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재해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하여 기업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체계를 도입하며 노동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장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소규모 수공업에서 대형 공장 노동으로 전환되었으며 기계화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기 부족, 조명 미흡, 위험한 기계 사용 증가 및 보호 장비 없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노동조합 결성이나 산업안전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등 노동운동과 안전규정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산업혁명 이후의 노동 환경 변화는 산업안전 개념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현재의 안전보건법과 근로자 보호 시스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영국의 경우 1802년에 세계 최초의 산업안전 관련 법인 공장법을 제정하여 아동 및 여성 노동자의 근로시간 제한과 최소한의 작업장 위생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20세기 이후에는 산업안전법이 강화되어 1974년에 직장건강 및 안전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였으며 HSE를 설립하여 산업안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성 평가 및 사고 예방 중심의 리스크 기반 안전관리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사례입니다. 20세기 초반 노동보호 규정이 강화되어 화재 안전 및 긴급 대피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1930년대 뉴딜 정책을 통해 노동권이 보호 확대되어 작업장 내 최소 안전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 조치 의무화,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 의무 도입, 작업장 안전점검 및 위반 시 벌금 부과 등을 제정하였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AI 기반 안전점검 및 웨어러블 기기 활용 등 스마트 안전기술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경우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계 최초의 산업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공장법을 개정하여 8시간 노동제 도입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독일 법정 산업안전보험협회를 운영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고 기업별로 위험성 평가 및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비전 제로 캠페인을 바탕으로 사고 예방 목표를 설정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세기 초반 공장법을 도입하여 노동시간 제한 및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나 산업 고도화로 산업재해가 급증하게 되어 1972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작업장 내 위험성 평가 및 예방 조치 의무화, 기업별 안전보건 책임자 지정, 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및 화학시설의 산업안전 기준 강화, 위험물 관리 및 사고 대응 매뉴얼 강화가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초로 산업안전 관련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하청 노동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였으며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여 기업 경영진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었으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조성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각국들은 초기에는 근로시간 제한 및 보호장비 도입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20세기 이후에는 사고 예방 중심의 법률 강화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산업안전 정책은 역사적 사건과 산업 구조에 따라 발전하였지만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법의 주요 규정으로 크게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로 나뉘는데요. 사업주의 의무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교육 실시, 유해위험 기계,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산재 발생 시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있겠으며 근로자의 의무로는 작업 중지 요청권, 보호구 착용 의무 및 안전보건 교육 이수 의무가 있겠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 사항으로 주요 위험 요소로는 추락, 낙하물 사고,
기계, 장비와의 충돌, 불안정한 작업 환경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은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위무화 및 비계, 작업발판, 거푸집 등 설치 후 가설 구조물 정기 점검을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TBM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조업 안전관리 사항으로 주요 위험 요소로는 회전체, 절단기 등에 대한 협착, 전기 감전, 중약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으로 기계 방호장치 설치 및 정기적 점검, 락아웃, 태그아웃 제도 교육 및 관리를 통한 적용, 중약물 운반 작업 시 사전에 기계 보조 사용 및 자세에 대한 교육, 정기 안정점검 및 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화학공장 등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산업의 안전관리 사항으로 주요 위험 요소로는 유증기 폭발, 유독가스 흡입, 화학물질 누출 및 접촉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으로 위험물 저장소 분리 관리 및 환기 시스템 구축, 화학물질에 대한 MSDS 개시 및 관리, 근로자의 방독 마스크, 보호복 등 개인 보호구 착용, 화재, 누출 사고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비상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타 산업군의 안전관리 사항으로 주요 위험 요소로는 물류 관련 업종은 낙하물 및 지게차 사고, 사무직의 경우 VDT 증후군 및 전기 안전사고, 서비스업의 경우 미끄러짐이나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으로 작업장 청결 유지 및 미끄럼 방지 조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사무실 내 전기 배선 정리 등을 통한 화재 예방, 지게차 운전에 대한 교육 이수 및 운전자의 자격 여부에 따른 운전 제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신 산업안전 기술로는 크게 스마트 PPE, IoT 기반 위험 감지 시스템, AI 및 빅데이터 활용, 드론과 로봇의 활용이 있겠습니다. 스마트 개인 보호구의 경우 센서가 탑재된 헬멧, 조끼, 안전화 등이 있으며 심박수, 체온, 위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경고 및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IoT 기반 위험 감지 시스템의 경우 온도, 가스, 진동 등을 실시간 감지하는 센서망을 구축하여 위험 수치 초과 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줌으로써 밀폐 공간이나 가스 취급 등 고위험 작업장에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 재해 이력 및 작업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고 위험 작업 도출 및 CCTV와 연계하여 위험 행동 자동 감지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통해 고소 구조물 점검 및 밀폐 공간 정찰에 활용하고 있으며 로봇은 유해 작업 자동화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하여 인력 접근 없이도 위험구역 점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 트렌드로는 ESG 경영과 안전, 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관리, 인간 중심의 안전문화가 있겠습니다.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중 S 항목에서 산업안전보건은 핵심 요소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한 일터 조성은 ESG 책임 경영의 필수 조건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안전을 소홀히 하면 기업 이미지 신뢰도 하락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기에 지속가능 경영의 기반은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출발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의 작업 환경을 가상 공간에 실시간으로 구현한 것으로 건설, 제조, 플랜트 등 고위험 산업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위험 예측이 가능함에 따라 센서, IoT 연동으로 공정 중 위험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작업 전 위험 시나리오 예측, 재해 예방 및 교육 효과가 향상되고 있으며 위험 요소를 눈으로 확인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안전한 행동과 의식으로 근로자 참여형 안전관리 즉 말하는 문화, 보고하는 문화 조성이 요구되어 단속과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 참여와 존중 기반의 안전문화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이 안전문화의 핵심으로 결국 사람이 안전을 만들고 조직이 이를 지지해야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는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산업안전 사례를 분석해보면 국내의 경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19세 청년 외주용역 근로자가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로 2인 1조 규정을 무시하고 작업자가 혼자 투입된 사고로 정비 업무가 외주로 전가되어 관리, 감독이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정비시간 부족으로 인해 열차 운행 중 빠른 수리 요구로 인한 작업시간 압박 및 감시자 미배치, 접근 경고 시스템 부재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혼자 하는 위험 작업은 절대 금지하고 원청, 발주자는 외주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에 공동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며 작업 전 충분한 시간 확보와 안전한 작업 환경 보장 및 정비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문화 정착 필요성의 인식이 있겠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경우 건물 내부에서 우레탄 폼 단열재 시공 중 발생한 다량의 유증기가 지하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사고로 가연성 자재 사용 중 불꽃 작업 병행, 밀폐된 지하 작업장에서 환기장치 미작동, 비상구 폐쇄 및 미확보로 인한 근로자들이 대피할 통로 부족, 다단계 외주로 인한 책임 주체 불분명 및 관리 부실로 인한 복합적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는 가연성 자재 사용 시 절대 불꽃 작업 병행을 금지하고 밀폐 공간 작업 시 작업 전 환기와 가스 농도 측정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 대피 경로는 사전에 확보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모의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일수록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해외의 사례로는 인도에서 1984년에 화학공장에서 맹독성 물질이 누출된 사건으로 사건 당시 가스 누출 감지기, 냉각, 세척 시스템 대부분이 작동 중지 상태였으며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여 유지관리 인력 및 설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비전문 인력을 투입하였으며 지역 주민 및 정부의 누출 사실을 늦게 알림으로써 피해가 더욱 확산되어 누출 즉시 사망자 약 8,000명, 이후 2만 명 이상 사망 추정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이 만성질환, 시력 상실, 신체장애를 겪는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장치는 생명선이라는 인식으로 비용보다 생명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위험 정보의 공유와 공개는 의무이며 저개발국 진출 기업도 자국의 동일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의 사례로 2010년에 멕시코만 해상에서 원유 시추 중 시간 단축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시하여 중요한 압력 테스트를 생략한 후 시추를 강행, 다수의 경고 신호와 수치 이상에도 조치 미흡으로 인해 시멘트 밀봉에 실패해서 유정 내 고압가스를 차단하지 못하여 가스 유입, 폭발 및 화재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약 500만 배럴 원유가 유출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계획된 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없는 절차이며 경고 신호는 즉각적인 조치의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환경재해는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확실한 투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국의 성공적인 산업안전 정책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산업안전 시스템은 안전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고용주, 근로자, 정부, 그리고 산재보험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 네 주체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시 소통하고 조치합니다. 특히 비지는 업종별로 구성된 산재보험기관으로 예방 중심의 지도, 정기교육 제공, 사고조사, 기술 자문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작업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근로자는 법적 의무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직무별 인증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험한 작업은 훈련과 자격을 갖춘 인력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통제되며 근로자들은 작업 중 위험 요소를 제보하거나 안전 관련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의 틀을 만들고 유지하는 법령 제정과 감독 기능을 맡으며 전반적인 기술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협업적인 구조 덕분에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낮은 산업재해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장이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단순한 법적 준수를 넘어서 자율적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스웨덴의 산업안전 시스템은 참여 중심의 안전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한과 적극적인 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산업안전을 단순히 관리자나 기업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법적으로 직장 안전대표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이 대표는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안전대표는 단순한 형식적 역할을 넘어 경영진과 동등한 지위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위험 요소 발견 시 작업 중단을 요청할 권리까지 보장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로 작동합니다. 스웨덴 정부와 산업안전청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필요시 강력한 감독과 지도를 병행하여 균형 잡힌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역시 직무교육과 안전훈련 프로그램을 주도하여 안전대표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스웨덴은 전반적으로 산재율이 낮고 근로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수준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스웨덴은 산업안전을 규제가 아닌 참여로 접근하며 노동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호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 지원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국가로 특히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는 모든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법적으로 요구하지만 중소기업의 여건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인 세이프워크 오스트레일리아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안전 가이드, 자가진단 도구, 교육훈련 자료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법령 중심의 딱딱한 지침이 아니라 현장의 사례 중심, 직관적인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각 주 단위에서도 해당 지역 기업들의 산업 특성에 맞춘 지역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와 현장 방문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정부 보조금까지 연계하여 안전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를 비용이나 부담이 아닌 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이러한 접근은 예방 중심의 실용적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철학 아래 자율 기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비전 제로 운동을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법적 준수에 그치지 않고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비전 제로 캠페인을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협회, 기업, 노조와 협력하여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독려하며 실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인증, 포상,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기업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천 툴킷, 교육자료, 사례집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비전 제로의 확산을 위해 노사 협력 기반의 안전 리더십 프로그램, 자율 점검 캠페인, 건설 해운 제조 등 고위험 업종 집중 관리 전략을 시행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걸쳐 자율과 책임의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사고율 감소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법 중심에서 자율 중심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과 기술의 동시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로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경영 최고 책임자까지 확대하면서 기업의 안전 리더십 강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산재 예방시설 기술 지원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사업,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안전 컨설팅, 교육훈련, 보호구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으며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장 밀착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법적 강제력과 기술 혁신, 재정 지원을 함께 활용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안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중심에서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산업안전 정책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전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조직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의 사고가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곧 최고의 안전대책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바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의 시작입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중 산업안전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